안녕하십니까, 아농구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예, 국내 유일하게 오프닝을 잘 못하는 작가죠. 예, 지금도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이럴 때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 사정, 경제 사정, 정치 사정이 더 춥습니다. 이런 추운 나라에서 버티고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승자이십니다. 자, 이 추운 나라에서 또 살아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야, 진짜 나 오프닝 왜 이렇게 못하냐? 오프닝을 안 써갖고 왔으니까 그렇지 또. 형 그래야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안 썼기 진짜. 때문에. 야, 자, 이 게으른 작가. 윤석열 정부에서 두 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얘기는 맞죠? 이 얘기 괜찮잖아요. 예. 힘들긴 힘들죠. 예. 근데 예. 소개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소개하려고요. 예. 우리 안원구 청장님 그리고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컨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프닝이 야, 쟤는 오늘 뭘 틀릴까? 이런 것도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써와야지. 써온 걸 읽다가 틀려야지. 형. 써오지도 않았어 오늘은. 근데 형, 컨셉을 힘들어요. 잡으려고 일부러 네. 녹방에서 그렇게 혹시 편집될까봐 편집해줄까봐 PD도 안 해요 이 진짜. 편집을. 야, 근데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유쾌하게 또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오프닝 잘하면은 여기 있겠습니까? 공중파가 있겠죠. 안 그러면 웃을 일이 없죠 우리가. 공중파 있다 온 거 아니에요? 예, 이따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또 공중파일을 다른 거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건 진짜 작가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건 뭐 거기에 그거고요. 나 안 들어갈 거야? 형이 나오면 안 돼요. 거기는 형이 나오면 안 돼요. 예. 진짜? 예, 거기는 이제 참고로 이 몸을 쓰는 그런 스포츠 쪽이라서 예. 뭐 나 쓸 수 있어. 뭘 하세요, 형? 스포츠 뭘 하세요? 나 쓸 수 있어. UFC 같은 거. UFC?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농구 TV가 계속 이제 요일도 늘어나고 더 이제 세분화하고 디테일해져서 더 재밌게 할 거니까요. 기대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오, 맞습니다. 예. 저희 3만 또 4천 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을 안 해놓고 왜 알림이 안 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내게 종이 제대로 울리고 있는지 그렇죠. 그거부터 확인해 보시고 맞습니다. 오시기 예.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럽니다. 이렇게까지 해요, 저희가. 예. 하여튼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해야 할 텐데 좀 뜨겁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논란이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지금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예. 폐륜이다. 예. 이렇게까지 논란을 2차 가해다. 예. 주로 이제 보수답게 국민의힘에서 폐륜으로 갑니다. 아이 참. 그다음에 또 진보랍시고 예. 또 정의당에서는 2차 가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죠? 뭐 참담하다. 어. 막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야, 정말 참담하다. 예. 참 진짜 정의당이 저따위까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뭐 국힘 이중대다 이런 표현들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중대나 되면 다행이죠. 몇 중대입니까? 지금 한 3중대 정도. 소대급? 소대에도 안 되는 거. 소대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예. 근데 사실 그 돌아가신 분들 네. 그 명단을 그게 무슨 개인 정보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저는 개인 사실은 정보는. 돌아가신 분들을 당연히 알려야 되고 이게 그냥 어떤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병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당연히 옛날에 우리 다 그 경험했잖아요. 네. 어떤 사고가 나면은 그 누구 돌아가신 분들 명단이 신문에까지 다 옛날에 나왔어요. 그게. 예. 그리고 그게 무슨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제일 쪽팔린 인간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갈겼거든요. 야심차게. 아니 이거는 위법입니다. 위법. 이게 아주 심각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갈겼는데 그런데 바로 데일리안이 팩트체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위법의 소지는 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죠. 민사적으로 뭔가 예. 이제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그걸 통해서 생겼다고 하면은 청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청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얘기 행간에는 그렇다고 해서 승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누가 할까요? 틀림없이 하는 놈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뒤에서 돈 대주면 할 거야. 예, 그렇죠. 뒤에서. 그런데 알 권리와 알 권리하고 이거를 그 기사를 명단을 그 등재하는 네네. 거하고 그게 뭐 어떤 차이가 있죠? 알 권리 해당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돌아가신 분들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럼 이 제일 궁금한 거는 내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그 명단 속에 있는지 있을 수도 있죠. 예. 없는지 그 포함되어 있는지 안 그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네네.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무슨 그 사람들의 그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죠. 그거 아는 게 무슨 명예가 훼손됩니까? 다만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 명단이 나오면은 그 사람 막 신상을 털어가지고 그 사람이 알려지지도 않아야 될 거를 그걸 언론이 옛날에 보면은 해서 그게 문제가 된 거지. 네네. 아니 그 사람 이름을 알려주는 게 무슨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아 그래서 우리 저 노영희 변호사가 네. 아주 화끈하게 페북에서 깠습니다. 아니 위법이라고 하는데 뭐가 위법이냐? 자 봐라 개인정보보호법 니네들 위법이라고 하는데 쫙 아니죠. 본문을 띄워놓고 그렇죠. 본문을 딱 띄워놓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건 일단 조건이 첫째 살아있는 사람의 개인정보일 것.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자 명예훼손을 따져야 된다. 이 무식쟁이들아 이런 얘기했고 네네. 두 번째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이름만 얘기한다고 개인정보가 되는 게 아니다. 예. 응? 거기에는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그렇죠. 또 그렇죠. 사진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지 뭐 또 주소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네네. 그런데 김성수 그러면 김성수가 살인마인지 김성수가 이혼한 쿨의 멤버인지 김성수가 뭐 배우인지 김성수가 가수인지 김성수가 TV인지 저 PD인지 기자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 김성수라 그러면 그럼 나야? 김성수가? 나 혼자 바뀌었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른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이승훈. 야 이승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길 가다가 30명 중에 이승훈 그러면 한 6명은 돌아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이 전화번호에도 이승훈이 6명이나 있어. 그러니까요. 예. 저한테 가끔 잘못 보내시잖아요 카톡.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은 법 공부를 얼로 한 거야? 그러니까요. 똥꼬로 한 거야? 근데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이 정치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를 정쟁에 이용하는 거는 저는 국힘이라고 보고 맞습니다. 이걸 알리지 말고 그 숨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게 예. 원래 고인들을 그 이름도 위패도 없이 영정도 없이 그러니까요. 어디다 허공에다가 그냥 국화꽃에다가 예. 꽃다발에다가 우리가 위문을 하나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5일 내내 거기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기다 국화꽃에다 대고 그 위로한 거 아닙니까? 애도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 사건을 빨리 덮고 숨기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 조급함에서 예. 나오는 건데 예.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란 자가 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무슨 위법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뜻을 다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시민들이 예. 그런 의식이 더 와 있다고 봐야죠. 그래갖고 제가 지금 오히려 이 문제가 어떤 더 위험성이 있는지를 사진 한 장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명단 공개를 오히려 안 했기 때문에 위족을 사칭하는 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도 생길 수 네, 있죠. 실제로 보세요. 제가 그 제보를 받아가지고요. 이 방송을 심야 방송에서부터 오늘 낮 방송 계속했던 건데, 자 지금 참사 당일서부터 예. 한 모자가 모자. 예. 그 이태원 그 1번 출구역을 서성이면서 예.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울고 내 유족이다 그러면서 호소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얘기 들었으면 그래갖고 저도 봤고요. 그 사람들을 너무 불쌍하게 여긴 그 네. 주변에 우리 민주진보 유튜버들이 네네. 신도 사주고 네. 옷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맞아요. 예. 심지어 그걸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미어진 그 독자들이 네. 후원금을 내주고 어. 그래가지고 그 후원금을 가지고 또 여비의 보태라고 해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네네. 심지어는 채널도 만들어줬어. 그 채널이 이제 이름은 고슴도치 땡땡땡. 땡땡. 예. 그런데 결국은 사기꾼으로 밝혀졌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유족 그 명단이 공개된 다음에요. 네. 그 피해자 이름을 그들이 고슴도치 땡땡땡이 준비한 그런 피해자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어 봤어요. 없어. 그리고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완전히 했죠. 오히려 그 금전을 그 갈취하는 그런 사기꾼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기꾼입니다. 원래는 고슴도치 땡땡땡이었다가 이제 그걸로 채널 이름을 또 바꿉니다. 예. 아예 그쪽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이태원 뭐 그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니 그건 아예 바꾼 건 아니고요. 아예 그걸 닫아버렸어요. 비공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닫아버린 거죠. 그 사건이 이제 터지니까 밝혀지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댓글이라든지 커뮤니티에서 내가 유족이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정인의 사건에도 내가 아빠다 이랬던 애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예. 한둘입니까? 네. 자 저거 보세요. 저거는 박열의 국민주권 TV라고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모자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로 데려가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랬지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사실은 명단도 공개가 안 되고 유족들끼리도 서로 그 얼굴도 모르고. 연락도 그렇죠. 안 되고 하니까 예. 이분들이 어디서 그 자기들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원래 슬픔은 같이 하면서 이게 나누어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유족들이 가장 답답해 할 거라고요. 물론 뭐 거기에 안 오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참석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할 사람들만 같이 모이도록 하는 네. 거고 공개를 해야 그 할 사람 안 할 사람이 구분되지. 지금 공개도 안 하니까 누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서로 얘기도 못하는. 실제로 공개를 한 다음에 10분 딱 항의를 했어요. 음. 그래서 그 10분의 이름을 잠깐 익명 지웠죠. 처리해놨다가 네. 그랬다가 다시 또 되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인간이라면요. 네. 이걸 가지고 폐륜이니 위법이니 2차 가인이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애초에 이 사람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1차 가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차 가해는 이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죽인 게 1차 가해잖아요. 네. 누가 죽였습니까? 이거 정부가 죽인 거잖아요. 예. 정부가 죽여가지고 지금 정부가 관제 애도를 하면서 애도하지 못하게끔 하고 그렇죠. 자신들의 책임을 갖다가 뒤로 떠넘기는 이게 2차 가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윤석열한테 2차 가해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한테 2차 가해를 얘기한다고 그러고 더 탐사하는 민들레한테 2차 가해라고 합니까? 그러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성립 자체가 안 되죠. 그다음에 또 그러면 신상 털이를 하거나 그런 어떤 혐오를 저지른 것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가해라는 게 그게 논리인데 그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찍었던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우익 유튜버들과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댓글 조작단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혐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지금 그 이태원에 모였던 애들이 실제로 놀다 갔는데 왜 우리 세금 쓰냐? 누가 민주진보 진영에서 누가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 프레임이 완전히 잘못 그렇죠. 설정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네. 참사가 벌어지자마자 거기 갔던 놈들이 문제다. 얘네들 그런 식으로 부끄러운 줄 몰고 알아야 가. 된다. 네. 놀다가 죽은 애들을 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몰아갔던 자들을 지금 정부가 마땅히 잡아서 이런 혐오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걔네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일단 금융치료부터. 금융치료. 근데 왜 요번 사건에 있어서만 이렇게 지금 명단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저는 정말 그러게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검사들이니까 그렇죠. 검사 정권이니까. 이 검사 정권이 철저하게 지금 감정 통제를 하고 검사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 정보의 그 비대칭을 가지고 네. 그 자기만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거 이걸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공개를 안 할 때부터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요번 사건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조영 그냥 씨라고 할게요. 조영 씨가 저는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비유했을 때 좀 분노를 했는데 광주 민주화 유공자 명단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다 공개돼 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월동에 가보지도 않은 주제에 함부로 그냥 입 놀리지 말라 그러세요. 그럼 조호영 씨는 뭐 요번뿐만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 해양사고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네. 그때 교통사고라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네. 지금 2차 가해에 오히려 그냥 산 증인이죠. 그렇죠. 네. 뭐 별로 그렇게 나는 뭐 그 새롭지도 않다. 아니 이분은 공부를 얼마나 안 하냐면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성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야, 진짜 난 아 이거 사회적인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표현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 하면 전부 야동,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늘 익숙하게 봤던 그 포르노그래피가 그거다. 그러니 어디다 대고 여기다. 저기요. 그런 뜻 아니에요. 좀 공부 좀 하시고요. 모르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 제 강의료는 내셔야 됩니다. 근데 포르노가 했다고 여성에게 사과하라고. 그렇죠. 여성한테 사과하네. 대한민국 모든 여성. 빙고는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너무하다. 이걸 몰랐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그 많이 나왔던 표현들이고 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현상을 그 빗대는 용어잖아요. 그 빈민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 빈곤 포르노 퇴치 운동을 합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여성한테 성적 학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국힘당 출신이니까 저런 경우에는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보는 야동밖에 없는 거야. 관심이 없어. 야, 이거.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모욕이 되는지 관심이 없어. 얘네들은 그러잖아요.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 그럼 가가지고 열심히 쇼를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오늘 이럴 때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맞아, 그런 얘기도 이런 있지. 생각들을 하는 놈들이니까 아. 그게 포르노야 그게. 재난 포르노야 그게. 조효영 씨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품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면은 야동 좋아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왜? 왜냐면 이렇게 한번 가려고요. 다음은 넘어가야 하니까. 본인이 예. 야동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기 모아둔 저기 저기 있잖아요. 저기 참 답답하네. 여보, 미안해. 언제 가르치지?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땡 요건 잘 잘랐죠? 건희 예. 여사의 팔짱 사진을 두고 예 땡던 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도 그 언론에서 그냥 뭐만 하면 그 김건희 여사를 하도 얘기를 하니까 저희 오늘은 그 땡건 뉴스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땡건 뉴스 좋습니다. 이 땡건 뉴스 지금 이 김건희 여사 그 팔짱 사진을 두고 아주 그냥 뭐 윤상현 의원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그거 그런 게 아니었던 그게 걸로 알고 오히려 여성 학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게 오히려 더 아니, 이서 나는 풍성하고 그런 게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여사를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웃길 것 같은데. 외모 품평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성인지 감성이 없는 거죠. 예. 아유. 근데 거기다가 지금 박대출 이름도 참 대출 국민의힘 그 의원이 아니 왜 김건희 여사만 두고 그러냐. 2018년 10월 16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팔짱을 끼는 사진을 보지 못했냐. 그게 뭔 문제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저 사람들 참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대출형 왜 이래. 마크롱 여사가 예. 그 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본인들이 좀 헷갈려가지고 이걸 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예를 들면 또 비슷하게라도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사진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애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청와대의 그 SNS 글을 보고 맞습니다. 예. 때려잡았던 건데 예. 실제 이게 그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게 아니라 마크롱 여사가 그런 거예요. 네. 여사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 SNS를 잘못 적은 부분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미끼를 덥석 물어 그렇죠. 확인도 안 그렇죠. 해보고. 그 마크롱 여사가 찍은 사진이 그 예, 나왔잖아요. 페이북에 이건 있긴 하죠. 예. 그리고 여기에 표현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마크롱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이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게 뭐냐면 왜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이쪽으로 오시죠. 저거 좀 보세요 하면서 예. 이런 팔짱 있잖아요. 살짝.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체가 팔짱을 낀 주체가 누구냐가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 마크롱이 그랬잖아요. 마크롱 여사는 김정숙 여사를 네. 이렇게 이끈 끌고 거죠. 갔고 이끈 인도. 지금 그 바이든을 끌어당긴 사람은 김건희 씨예요. 그렇죠. 그 보면은 손으로 완전 힘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네. 힘을 빡 줘가지고 완전 그 팔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힘을 땡겼다고 봐야지. 아니 그래서 실제로 누리꾼이 추정을 좀 하더라고.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나이씨 바이든 내가 또 가가지고 내가 이 새끼 저 새끼가 쪽팔리다고 했던 것 때문에 나 안 만나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꽉 잡아가지고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할게. 이런 거 아니냐. 자기 딴은 내줘. 자기 딴은 내줘야. 그래서 딱 잡고 있었던 거다. 야 잘하는 분야 그럼 내주구나. 이럴 수 있겠네. 그럼 이해가 되죠. 날리면 날아가 버릴까봐 그렇지. 꽉 잡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야 이걸 또 청장님까지 거두니까 야 저렇게 품격 있는 분이 이걸 거들어. 와. 그거 이외에 어떻게 설명이 되냐. 그렇습니다. 부장님. 맞습니다. 그건 진짜. 아니 쓸데없이 가가지고 왜 그렇게 밀착 마크를 하고 있냐고. 그렇죠. 내가 그냥 온몸으로 막을게. 온몸으로 여보. 막고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거야 거의. 야 예전에 그 또 옛날 그 80년대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뻐꾸기는 온몸으로 울었다. 앵무새입니까?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는. 뻐꾸기도 밤에 우는 거고. 형도 내가 봤을 때 내 건데 형도. 그거는 예술 영화야. 그렇습니까? 예. 제목이 제목이 아무데나 뻐꾸기 날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훔친 사과가 맛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옛날 어릴 적에. 근데 난 저 사진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남성들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두고두고 그 박제를 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그런데 정말 박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바이든 얼굴 보세요. 엄청 지금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비방용이라서 차마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네요. 이 정도로 저. 가세요. 예. 아이고 하여튼 참 이 사진이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사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건희 여사는 가가지고 저지른 짓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아이고. 그 뭐야 그 캄보디아 가서도 맞습니다. 예, 지금 사진 찍은 거. 예, 네. 영부인들의 그런 어떤 그 일정을 다 그냥 없애고 맞습니다. 예. 그 암 환자가 있는 데로 찾아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인도네시아 가서도 그런 데를 찾아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환경단체도 무슨 뭐 그런데. 환경단체 말고 네. 또 환자를 찾아간 데가 있더라고. 그래요? 그 헤브론 의료원인가. 헤브론 하는 곳에 의료원. 예, 가가지고. 예. 근데 거기서는 있지 어떤 게 동영상이 지금 잡혔냐면 요거. 주먹하고 그다음에 저쪽 보세요. 그렇죠. 카메라 보고 사진 찍는 거야. 이렇게 웃었어. 그 웃음소리가 지금 딱따구리인 줄 알았어. 짤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 그 웃음만. 네. 딱따구리인 줄 알았어. 소리까지 나왔어. 소리까지 예. 나왔어. 웃는 소리. 예. 돌발 영상 같은 어. 그런 데 나온 거죠, 그게. 그 외신이 찍었겠네요. 아니요, 돌발 영상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대통령실에 해가지고 돌린 거 아닌가. 그걸- 이렇게 어. 친근한 건희 여사. 그걸 돌린다는 것은 그는 완전히 뭐 매기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설정샷이라고 하는 걸 본인이 입증을 했어요. 그래요. 예. 이러고 다니죠. 그리고 아니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선물을 준다면서 그 헤브론 의료원에 예. 십자가를 주고 야, 그게 선물이야? 거기 국교가 불교인 줄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야, 미치겠네. 천공한테 하나 얻어가 가지 그냥.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들고 갈까 뭐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십자가가 또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그 십자가를 여기는 그 들고 있는 기독교 네, 그건가 기독교 보네요. 거긴데 저 봐. 십자가를 들고 와가지고 십자가를 뭐 포장하는 겁니까 지금 저게? 포장해 간 거를 이렇게 뗀 거겠지. 떼는 이런 거군요. 거겠지. 근데 하여튼 그 보면은 그 오드리 헵번의 영화 중에 또 저렇게 십자가를 들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요? 그걸 또 연출하셨다고. 네.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종교라는 게 모두 다 자기한테 복을 주면 다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 잡신들인 거야. 예. 그래서 일본을 좋아하나? 일본이 그렇지. 왜냐 그 다신교의 잡신들 모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본 애들이. 저는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가서 아이들한테 막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뭐 이쁜 척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코스프레를 많이 하시면서 네.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아이들 맞아요. 관련해서 네. 서울 경기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지원 예산을 제로. 2023년엔 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애들은 재활병원에 운영이 이제 없어요. 지원 예산이. 그래야 자기가 더 돋보이잖아. 자기가 다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하나씩 안아주는 거야. 그럼 안아줄 때마다 그게 예산이야? 사람들이 뒤에서 돈을 갖다 거기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안아주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야, 나한테 그러니까 혜택을 받아라. 나한테 그렇지. 앉아라. 나한테 은혜를 받아라. 그 지금 21년, 22년은 저게 문재인 정부 때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2023년부터가 저거가 시작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 그죠. 어떻게 이걸 영원으로 할 수가 있죠? 저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차라리 코스프레를 하질 말든가 애들 관심이 없는 척이라도 했으면은 이해합니다. 아니 저런 예산이 없어야 자기가 더 돋보인다니까. 이렇게 국가에서도 챙기지 않는 걸 직접 내가 가서 영부인이 챙기고 있다. 아니 근데 그 남의 나라 가서 챙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도 챙길 거야. 아마. 그래요? 영원으로 만든 다음에. 캄보디아가 그런 예산이 없어서 좀 힘들잖아. 그러면 혹시 뭐 예를 들면 건희 재단 뭐 예를 들면 만들어서 거기를 후원금 모아가지고 내가 뭐 예산을 주겠다. 어떻게 알았어? 형 나도 이 방송 몇 달 하니까 알아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서 야. 오라 건희 재단으로. 네. 진짜요? 그러면 건희 재단에 돈 묻은 애들은 하나씩 개발권 나눠드려요. 우크라이나 개발권, 인도네시아 개발권. 자 쌓여 쌓. 자. 이러는 거지. 진짜 이게 물론 썰입니다. 저희들 뇌피셜입니다만 아니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사실. 그 전에 이미 최순실이 했던 거 아니야. 다 했던 거예요. 골라. 또 교과서가 있었구나. 골라. 인도네시아 얼마? 100억. 골라. 예. 골라. 예. 이어가고 장사하면 잘할 것 같아. 그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좋습니다. 왜 광고가 안 들어올까요? 뭐가요? 요타임에 광고가 딱 들어가면 저희 너무 좋을 방송이요? 텐데. 저는 아임굿이 들어왔어요. 아임굿이 안 들어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진짜 또 얘기할 것들이 정말 또 많습니다. 이거는
주제를 처음에 저희가 정하자마자 우리 청장님께서 이 얘기는 정말 반드시 할 해야 얘기 많다.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건 이 얘기는 진짜 너무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공분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반헌법적인 그런 조치가 분명하고 예. 국회를 능멸하고 어허. 그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장기 집권의 야욕을 불태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데일리에서 단독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군 경찰까지 지휘한다라는 걸로 이제 처음에 보도가 되고 지금 이제 다른 데도 보도가 많이 나왔죠. 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숨기고 있다면서요, 이게. 사실은요. 네. 대통령 경호처는 네. 군하고 경찰의 그 도움을 받아요. 그럼요. 자기들 경호실 인력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근데 왜 지금 지휘를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대통령 경호처가 그 군하고 경찰 그 101단하고 그 군 30단하고 33단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쪽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5.16하고 그다음에 그 12.12 사태 때 그 주역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그쪽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때 그 12.12와 5.16이 네네. 그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위치가 어디고 하면은 청와대 바로 앞에 보면 뭐죠 그 창덕 뭐죠 경복궁 있잖아요. 네. 경복궁 바로 뒷문이 이게 신무문인데 네. 신문문. 신무문 바로 네. 안쪽 벽에 네. 가보면은 거기 30경비단이 있었어요. 경비단이. 그게 그 출신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장세동이에요. 장세동. 그 12.12 사태 때 거기서 모든 주역이죠. 것이 일어났던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두 가지가 생각난 거예요. 네네네. 하나는 아까 우리 김 평론가님 이야기하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군 장악을 경호처가 직접 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네네. 하는 거 하나. 경호처장이 또 이전에 경호처장이 장성이잖아요. 장성 출신이잖아요. 지금 김용원. 김용현 네. 그 경호처장이 누구 하면은 그 부대를 지휘하는 그 지휘관이었죠. 수도사령부라고 있어요. 수상. 수도사령관이었다고요. 네. 수방사. 수방사라고 하죠. 네.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부대를 자기 예하로 직접 자기 친히 지휘를 할 수 있는 네네네. 부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 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두 가지 다 제가 생각하는 건데 하나는 지금 보니까 이 잘못하면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꼴을 보니까 아마 군이 제일 지금 불만이 있을 걸로 지금 보여져요. 네, 그렇죠. 모든 것이 군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 청사도 뺏겼죠. 그렇죠. 합참도 지금 막 옮겨가고 저 장교들이 지금 사실 불만이 나 제일 많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일본한테 가서 지휘받으라 그러죠.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가면 죽어요 지금. 지금 이번에 프놈펜 성명을 통해 가지고 뭐가 확인이 된 거냐면 한국은 일본의 따까리로 일본과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총알바지 그렇죠, 부대가 중간. 된다는 걸 약속한 거예요. 그걸 약속한 거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군인들이라고 하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개죽음 거라는 당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당하는 거예요 있는 지금 실제로. 이제. 그리고 자기들 그 지휘관이었던 국방부 장관을 바로 뭐 문제도 없는 거 가지고 구속까지 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굉장히 두루두루 신망이 높았고 그렇죠. 존경받던 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파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사람들한테도 갑자기 혐의를 씌워가지고 문제를 만드니까 저는 뭐 제가 군 출신은 아니지만 저도 장교 출신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 군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은 상당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막기 위해서라도 네. 저 부대를 직접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저게. 그렇죠. 사실은 친위 쿠데타까지도 가능하죠. 그렇죠. 쟤네 수방사를 딱 이용해 가지고 지금 합참 같은 데 네. 장악해 버리면 그러면 군 수뇌부를 전부 다 협박을 해 가지고 네, 네. 군을 장악할 수 있어요. 이게 친위 쿠데타예요. 근데 지금 그 백일 경비단하고 네. 그 경찰 인력하고 이게 지휘권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네. 원래 지휘권이라는 게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 그렇죠. 사단장 뭐 이렇게 네.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내려와서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아예 지휘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지휘권을 두 개를 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야죠. 하나, 무조건. 지휘는 하나로 내려가야 네. 되는데 요 부대는 군사령관으로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경호처장이 경호처장이 직접 직접 지휘하면은 발포 명령도 내릴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앞에 있는 뭐 시민들이나 뭐가 좀 위협이 된다면 발포할 수 있어요. 이제 경호처장이 앞으로- 쏴 그러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 용화대로 우리가 촛불 행진을 하러 가. 그런데 경찰이 막질 않아. 경찰이 지금 불만 많잖아. 그래서 경찰이 문을 열어준다고 생각해봐. 그럴 때 용화대까지 갈 때 경호처장이 발포! 그러면 발포하는 거야. 위험하다 쏴버려 하면 다 좀 두두두두두 소리 말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군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군 통수권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통해가 지휘 계통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경호처장을 통해 가지고 경호처장이라는 자는 대통령 경호만 하는 자리지 그렇죠. 군인을 직접 협조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수방사령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통령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군인들이 경호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직접 지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지휘권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그래 되면 그 모든 지휘권 그 예산하고 군대도 배속과 파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배속까지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시행령을 지금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군을 직접 통제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저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완전히 위헌이죠. 아니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많다면서요. 이거는 제왕적을 넘어가지고 그냥 1인 독재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일을 벌이면서 어디서 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나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30경비단, 33경비단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55경비단으로 뭐 했다는 말이 있던데 하여튼 그 부대들이 대통령 주변에서는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안 보이지만 그렇죠. 실제로 거의 항상 장전을 해가지고 그 실탄으로 언제나 그 지킬 수 있도록 왜 그 대공포하고 이런데 그 보각산 뒤쪽으로 있었잖아요. 지금 그 용산으로 가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투입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투입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걱정이 지금 왜 저런 발상을 할까? 이게 건군 일의 처음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독재 정권 때도 이러지 않았어. 독재 정권 때도 최소한 명령의 체계는 갖다 이렇게 가지고 세우려고 있었죠. 했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때도 신군부가 장악을 했어요. 박정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대들이 뒀어요. 근데 전두환도 그 부대장 출신이야. 그렇죠. 수방사령관이었잖아요. 보안사령관을 했지만 보안사령관 그다음에 수방. 수방사령관은 저 김진영이라는 사람이 했고. 김진영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할 때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지 이거를. 그러겠죠. 그래서 자기의 가장 충직한 장세동을 거기다 앉혔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이 군 출신이 아니잖아. 그 군은 자기가 몰라요. 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가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김용년이라는 사람을 이제 경호처장으로 앉혔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군 출신이에요. 그렇죠. 수방사령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걸 장악할 수 있도록 그쪽을 맡겨놓으니까 지금 저런 일들을 벌리는 거 아닌가. 그 걱정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용도가 있는 건지 지금 의심을 할 정도로 이런 문제 걱정이 되면은 일을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들의 그 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죽어도 싫거든. 그러니까 국민을 쏴 죽여서라도 나 이거 너무 무섭다 이 표현이. 쏴 죽여서라도 나는 내 정권을 갖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용인해주면 안 돼요. 지금 입법 예고가 들어갔어요. 이미 9일날 입법 예고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개인 시민이라도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법 예고가 돼 있는 공지가 돼 있는 곳에 의견들을 표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돼야 되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막아줘야지.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입법 예고를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국무회의가 얼마나 정말 정직하지 않은 겁니까? 이거 저 당장이라도 국정감사를 갖다가 하든 대정부 질의를 하든 해가지고 완전히 이런 발상을 한 초헌법적 발상을 한 그런 작자들 형사처벌해야 돼요. 이거야말로 내란 음모잖아. 내란 음모. 진짜 내란 음모.
이런 발상을 누가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이거? 세상에 무슨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갖고 내라는 문제라고 해가지고 저 신부를 갖다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예 실질적으로 내란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거 예를 들어 이건 뭐 제가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예를 자꾸 드는 겁니다. 딱 대통령을 누가 만났어. 예를 들면 뭐 총사령관이나 사령부에서 얘가 위험해 보여. 경호처장 봤을 때 쏴. 죽일 수도 있겠네요. 별을. 그럼요. 아니 물론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신체 위해가 가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경호실에. 네. 그리고 경호원들도 다 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그 꼭 군인이 아니라도 하는데 이 군인이라는 거는 대단히 병력들을 통제할 때 필요한 거지. 뭐 개개인의 그러니까. 어떤 뭐 테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경호실에서도 충분히 제압 가능하잖아요. 수방사가 앞에 나서갖고 민간인 시위대를 갖다가 상대를 한다면 민간인 시위대의 희생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렇죠. 예. 군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냥 서울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그런 희생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천 명이 학살당할 수 있어요. 그 사실 이렇게 민주화를 이루어낸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군인은 그렇다 치고 경찰에서 백골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강경 진압을 했었고 사람을 때리고 어떻게 보면 최루탄으로 거의 살상 무기같이 원래는 이렇게 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쏘는 직격탄 경우도 쏘고. 있고 직격탄 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희생자가 나왔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총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더 무서운 세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진짜. 총만이야? 탱크도 있어. 와. 장갑차도 있고. 수방사는. 그 개인 경호를 하기 위해서는 저런 부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무슨 김신주? 뭐 부대가 내려온다든지 네. 그럴 때는 몰라도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런 부대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걸 사실은. 왜 지휘를 하냐고요, 왜 있는 그거를. 거예요, 이게 그건 도대체? 내려오면 당연히 단위 사령부가 수도 방위 사령부가 네.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경호처장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 지휘를 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치해놨고. 그렇죠. 근데 왜 지휘권을 왜 주냐고. 이거 천공이 얘기했나? 지휘권 좀 달라고? 천공은 이해가 안 돼요, 뭐 정말. 천공 그 스스로도 내가 알기로는 군대 안 간 걸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초등학교면은 군대 못 가요. 못 갔죠. 아 네. 그러네요. 학력 그 미달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음. 그 저런 것들을 모를 테고 네. 아마도 지금 내부적으로 아주 극소수는 네.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다 보고 미리.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 특히 이번에 프놈펜 성명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데 네. 완전히 전쟁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귀국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안 알려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뭐 우리 그렇게 되면은 당장 네. 대통령을 갖다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더 불타오를 텐데 네. 그때를 대비한 거라면 이건 정말 끔찍하다. 지금 12월 달이면은 이거 통과될 수도 있어요. 시행령이. 야 이거 진짜 살 떨리네 진짜. 와. 당장 지금 이게 그냥 하나의 기사로 넘어갈 일이 아니네요. 그럼요. 이거는 진짜. 그 부대의 중요성이라든지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좀 그렇죠. 옛날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때 저는 그 훈련하는 것도 다 봤으니까요. 이거 독일에서 이 정도 있으면요 대통령 체포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걸 지시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기 상황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걸 시행령으로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법이 이런 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직접 지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해도 와 이건 없는데. 그럼 경찰청도 경찰청장이 있잖아요. 네. 그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경찰국도 모자라서 이제 일부 경찰 병력을 늘 상시적으로 경호처장에게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이게 경호처장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그런 그 살상 파괴력이 있는 부대를 예하에 두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경호처장이. 아니 오히려 숨은 데서 이렇게 몰래 어떻게 보면 대통령만 경호하면 되는 사람이 이제는 생각해봐. 와. 지금 원래 군은 자기 예하의 부대가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라고 해도 사단장이 함부로 부대를 움직이지 못해요. 합참 뭐 위에다가 다 보고를 해가지고 통제를 받잖아요. 그럼요. 그 위에는 또 국방부 장관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호처장은 그거를 만약에 자기가 지휘할 수 있게 되면 예. 자기 혼자서 결정하면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병력을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아니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병력과 경력을 함께. 옛날 박정희 때 피스톨박이라고 예. 그 경호처장인데 왜 박준규라고 있어. 예, 박종규라고. 그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니까 굉장히 막 소위 말하는 근데 그 사람보다는 더 심각한 사람이 있었죠. 차지철. 차지철. 11.6의 그 원인이죠. 원인이 됐던. 그러니까 그게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경호실장을 했잖아요. 그 당시 경호처장을 했죠. 그런데 차지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 많지 않았어요. 경호실 직원만 있었어요. 경호실 직원이 기껏해 1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런데 지금은 수방사가 움직이는 거야. 수방사면 와. 지금 동원되는 경찰만 해도 사단이잖아. 700명이야.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여기 탱크 부대도 여기 같이 그 있었어요. 지원됐었어요. 네. 수방사의 탱크 부대가 그 30경비단 안에. 그러니까 그놈의 자식들 반란군 새끼들 탱크로 다 밀어버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예. 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그게 변해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네네. 제가 알고 그 당시에 청와대 근무할 때 이제 김대중 정부의 당시에 그때 네. 그 중심으로 보면 그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는 계속 저희가 눈여겨봐야 이제는요 합니다. 차벽이 아니라 장갑차 벽이 쌓여질 수 있다니까. 그 종로 한복판에 아니 그러니까 광화문 한복판에 광화문이 아니지. 용산에. 용산에. 와 무섭다. 그런데 너무. 지금 그 경호처장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그 수방사 사령관을 네. 했으니까 네, 이 내용을 너무 잘 아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으로 들어온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야 이거 저는 그냥 의미심장한 하나 그런 정도만 상황들이 하고 벌어지고 넘어갈 줄 아는 그런 하나의 부처 정도에 넘어가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그게 아니에요. 와 완전히 그 새로운 파국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서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기획한 경호처장 경질시켜야 돼요. 경질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파면을 해야 돼요. 이런 경호처장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이거는 조현천 튀었잖아요. 걔는 계엄령 짰다고 튀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누가 발상을 했는지 당연히 튀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건 진짜 민주주의를 갖다 찾아내야겠다. 뭘로 알고 이 자식들이 찾아내야 말이야. 돼, 이건 진짜 어디까지 나라를 망치려고 이러는 걸까요? 이건 옛날에 그 유행했던 말 중에 이명박 심시티라고 해가지고 네. 이명박이 얼마나 서울시를 말아먹으려고 이러나 이런 농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명박보다 더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근혜보다 더한 인간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아 진짜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그 각 정부들하고 지금 경합하는 것을 유시민 작가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그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네네. 근데 그 앞에서 있었던 우리의 문제 있었던 정권들을 다 하나로 이 모아놓은 같은 네. 와. 지금 그런 거기서- 일들이 벌어져. 거기서 살아남은 쓰레기들이 다 모여 있어요, 실제로. 아 저는 이게 나중에 제 딸이 제 나이 정도 되면 역사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그 정부 역사에 오점이 있었다. 그게 바로 윤석열 정권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한번 망할 뻔했다 진짜로. 이런 역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진짜. 망할 뻔 해야 되는 건데 네. 망해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망하길 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IMF를 예, 극복하고 예, 윤석열 참사를 네. 극복해서 예. 정말 더 민주주의가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에 일본 돈 받고 활동하던 극우들이 전부 다 소탕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네. 그 역사가 그렇죠, 기록됐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면 좋겠는데 제발 그냥 일본으로 갔으면 좋겠어. 니들은 다. 왜 여기 사니? 아 진짜 어? 이거 너무 열받네. 불안하다 하루하루가 난 진짜. 이게 도로를 나가도 불안하고 이제.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무슨 얘기 잘못하면 와서 총으로 쏴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나 그런 사회를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청장님 앞에서 뭐 감히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릴 적에 최루탄 맞고 그랬거든요. 어릴 적에 이제 형들 데모할 때 옆에 괜히 속된 말로 지나가다가 최루탄 같이 냄새도 맡아보고 그 세대긴 해서 그 최루탄의 무서움을 알거든요. 최루탄도 무서운데 이제는 실탄도 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니 이건 상상도 못했죠. 저는 직격탄을 맞아본 사람이에요. 직격탄. 진짜요? 직격탄을 손으로 쳐냈어요. 이게 날라오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몸을 돌리면서 피했는데 그렇죠. 그 손에 맞은 거지 이렇게. 그 깡통이 되게 무겁고 그 둔탁한데 되게. 그래서 찢어져 가지고 네 바늘 꼬맸죠. 아이고야. 그래서 인대가 끊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그때
근데 난 지금도 그분 너무 감사한데 서강대 뒤에 있던 작은 그 거기가 내과였는지 외과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병원이 하나 있어서. 그 병원에서 네. 직접 그분이 집도를 해가지고 꿰매주시고, 꼬매주시고 비용을 전혀 안 받아요. 아, 민주화 운동하는 이제 학생이니까 그러면서 얼른, 몸 조심하라고. 너무 좋으신 분이다 진짜. 그랬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계속 이제 토요 집회부터 시작해 네. 집회가 있을 건데 네. 이런 집회 때 이게 통과해가지고 정말 나중에 그런 사태가 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일들은 없도록 빨리 그 원위치 돌려야 되는데 예. 지금 좀 걱정입니다. 아 진짜 너무 지금 명단 갖고 이럴 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라가 지금 한 놈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렇게 말아먹게 생겼는데 와. 근데 그 와중에 또 이놈의 정부는 갈라치기 잘하다 보니까 대장동 가지고도 지금 계속 지금 올가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네. 정진상 그 지금 당대표 네. 비서가 1억 4천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전달해주는 방식이 아파트로 올라가서 네, 맞아요. 직접 전달해줬다 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CCTV가 안 나오거든요. CCTV가 안 그 나와서 사진. 뭐라고 얘기했냐면 CCTV가 없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5층을 올라가서 전달해줬다. 예.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여러분 하다 조작진 진술을 했고 아파트를 단 한 번이라도 가보지 못한 그런 주장이다. 예. 그러니까 유동규가 정진상의 아파트도 못 가본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사진. 자, 첫 번째 사진. 예. 자, 조금 키워주셔도 계단 될 것 같아. 바로 앞에 네. 뭐가 있습니까 저기? 계단 바로 앞에 CCTV가 설치돼 있죠. 있어요. 저기 보세요. 예. 잘 보이죠? 예. 계단으로 그냥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다- 아닌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뭐 저 지켜. CCTV를 예. 통과해야지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밑에 사진 보세요. 예. 로프 타고 올라갔나? 예. 정장님 자 밑에 아니 그거 말고 2번. 2번 보십시오. 예. 아파트로 진입하는 모든 길에 CCTV가 있구만. 다 그럼 요즘 있습니다.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저기에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안 찍혔던 게 유동규는 이 맞아요? 아파트에 온 적이 없는 거야. 찍힌 적이 없으니까요. 오질 않았으니까 찍힐 수가 없지. 야, 자, 그리고 세 번째. 개야? 몇 개? 세 번째 보세요. 네. 세 번째. 자, 세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이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또 그 보세요. 네. 경비실에서 그 계단으로 그 바로 거리가 별로 멀지 않죠. 그렇죠. 가깝네요, 경비실 바로. 바로 가까이 있는 그런 출구인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면 저기를 갖다 통과한다. 그럼 그러면 보이겠죠. 바로 센서 등이 딱 켜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경비실에서 이 알지. 외부인들에 대해서 드나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죠. 그렇죠. 바로 보이니까. 그런데 경비도 유동규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없다. 그 시간에 방문한 사람도 없다. 예. 예를 들면, 예. 저게 자동 센서 등이라고 해서 이제 예. 무조건 켜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은 저리 올라갈 때는 경비실에서 그 제지를 합니다. 몇 통에 그렇죠. 가느냐, 모르는 사람이면. 무슨 네. 일을 하나 그 일지를 적죠. 그렇죠. 네네. 그럼 그런 일이 있다면 일지를 적었을 거고. 예. 근데 일지도 안 적고 그냥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도 뻔뻔하게 그렇게 이제 공소장 고쳐야 돼요. 예, 고쳐야죠 이제 이거는. 갑자기 진술이 달라질 겁니다. 예. 뭘로 아니, 바꿔? 집에서 한 게 아니었다. 아니 그날 뭐 나는 로프를 타고 옥상을 해서 내려왔다든지 뭐 이렇게 돼. 헬기를 이용했다. 뭐. 아니면 신분을 속이고 뭐 맞아. 위장을 해가지고 예. 갔다든지. 맞아. 뭐 건진법사처럼 아니 그 뭐야 그것처럼 천공처럼. 수염을 붙이고 가서 못 알아본 거다. 그럴 수도 있고. 왜 갑자기 전 한숨 멘트가 약간 좀 구렸어. 형 열심히 같이 달려왔잖아요 여기까지. 자꾸 자기가 좀 그때 한번 써먹었던 게 그냥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아니 저는 그때 이후로 뭐 댓글이라도 뭐가 이렇게 좋은 얘기도 이 작가님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별짓 다 하시네요. 애쓴다. 뭐 이런. 그 정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언급했습니다. 예. 아무튼 예. 지금 그 누구예요? 김용에 대한 것도 네네네. 지금 말이 굉장히 달라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처음에는 김용한테 뭐 8억을 다 줬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뭐 6억이라고 그랬다가 6억을 또 쪼개서 줬다 그랬다가 네.
뭐 가방이 있고 박스가 있다 그랬다가 그랬다가 박스가 가져왔다고. 그때 줬던 것과 동일한 유형의 박스가 있다는 거다. 이딴 예. 얘기로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었죠. 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야 이게 진술이 이렇게 그냥 계속 그냥 번복의 번복, 뭐 호떡 뒤집듯이 계속 뒤집고 저희 있으니. 그 김선수 TV에서 안홍구 청장님이 정영학 노래방 녹취록 예. 2020년 10월 30일자 노래방 녹취록 하나로 김용과 정진석한테는 돈이 갔을 리가 없다는 거를 입증해냈잖아요. 말씀하셨죠. 예. 녹취록에 그대로 다 나오니까요. 예. 녹취록을 분석해 보면 그 내용 녹취록 내용 속에 보면은 정진상이 아니고 그 저 누구죠? 그 유동규? 나무위로부터 유동규 할 때 갈 때 그 돈 예. 줬는 사람이 보니까 이몽주라는 그 이몽주. 나무위의 자금 예. 관리인 인이죠. 격인 사람이 예.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돈을 유동규한테 준 거까지는 지금 뭐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예. 그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정민용한테 주고 정민용이 정민용이 유동규한테 준 거예요. 그래 그 전에 그 돈이 그럼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정재창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례와 관련해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했던 건데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전달했다. 그래서 실질적 전달한 돈은 3억 4,700이다. 맞아요. 뭐 이렇게 돼 있고 그걸로 기소된 거예요 지금 유동규는. 그 유동규 기소돼 있고 그다음에 유동규가 그거에서 그 김만배라는 사람이 유동규 있겠죠. 보고 맞지 예, 그렇게 맞아요. 예. 확인시켜. 예. 그래서 예. 유동규가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해. 예. 그가 오히려 화를 내요. 내가 그걸 누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사실은 인정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정 다 했어요. 그 3억 4,700 자기가 받았다는 거 인정했고 그게 위례의 그 8억 그 4천 중에 일부 그것밖에 안 건너왔다. 요거까지도 인정을 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돈은 사실은 남욱이 주려고 했는데 네네. 주지를 못한 거야. 그렇죠. 갑자기 또 이 수사가 되면서. 네네. 그래서 남욱 사무실에서 5억 이 수표로 그대로 발견이 됐어. 그렇죠. 그래서 3억 4,700밖에 기소를 못했어. 그런데 유동규를요. 네. 그래서 유동규가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면은 3억 정도 3억 4,700만 되면 유동규는 뇌물죄로 해당이 된다고요. 네. 무조건 10년이에요. 그 거의 10년에 가까워 10년 정도 되는 뇌물죄를 받게 돼 있다고. 예. 그 1억만 넘으면 5억인가 그래요. 1억만 넘으면. 뇌물이. 네. 그래서 이 엄청나게 형량을 양형이 부과될 거니까 네.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한 그 조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내가 안 받았고 그걸 전달했다라고 하면은 빠져나갈 수 그렇죠. 있는 구멍을 부분이 만든 있다고 거죠. 예. 검찰하고 사실을 그 맞추는 짬짬이, 그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걸 누가 얘기해 줬겠어요. 검찰이 얘기해 줬겠지. 그렇겠죠. 변호사가 그런 걸 얘기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 검찰이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저 대선 자금만 되면은 그냥 바로 그냥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옆에서 갑자기 누가 문 열고 여자친구 오빠 여기 있었어? 이럴 수도 있고요. 뭐 그랬다면서요.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그 유동규라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안 나오고 뇌물죄로 10년 넘게 형량을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죠. 안 나오고 있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사람은 나왔어.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골 때린 건 남욱하고 김만배는 못 나와. 오히려 그렇죠. 구속이 연장돼. 그리고 둘이 또 계속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고 다닌다면서요. 아니, 그 누가? 얘기를 치사부로가 아니 이제 그거는 그 출정할 때 재판에 할 때는 원래 공범들은 따로따로 해야 분리해서 하는데 그 출정을 해야죠. 차도 같이 안 태워요. 예. 같은 시간에 태울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같이 태워가지고 같이 태워서. 또 검찰에 같이 불러가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따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그럼 것은 두 용의자 그러니까 용의자들이 계속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이거 있다는 다 거잖아요. 불법입니다.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검사 다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범죄자들한테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검사가 제공을 합니까? 대질 신문할 때 이외에는 만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재판하러 가잖아요. 재판하는 중에 검사가 미리 불러가지고 불렀다가 재판을 가게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럼요. 다 불법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자식들이. 그래놓고 남욱하고 김만배는 추가 기소도 안 해. 그러니까요. 추가 기소 안 한 이유가 뭐야? 계속 회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들어봐라. 정영학이 같은 경우는 회유에 안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불법인 게 없어. 정영학 자체는. 네. 우리가 그 회고록을 다 저 녹취록을 다 그렇죠. 봤지만 기껏해봤자 얘는 뇌물을 준다는 걸 인지했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영학이는 그 녹취록을 만드는 것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그렇죠. 녹취록을 만들었고 그 녹취록을 검찰에 먼저 제출했어요. 제출처 보여. 자 보십시오. 네. 이러면서 저는 계속 손해만 봤어요. 이런 거야. 쟤네들이 뭐 누구 돈 준다고 저는 그 뇌물인지도 몰랐고요. 이래도 되는 거야. 사실은 그 사업이라는 것은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투자를 적게 했든 많이 했든 간에 네. 어쨌든 아무 불법을 안 저지르고 돈을 벌어가는 거는 그거는 시장 경제 원리에서 누구 탓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네. 없어요. 근데 그 돈 중에 보면은 비용 처리도 못할 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부상에 드러내지 못할 예. 돈들을 이제 했다는 거고 그래서 정영학이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계사잖아요. 예. 그 장부 정리를 하는 사람이고 그 계산을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다른 이야기는 나는 몰라요라고 계속 선을 긋고 있어요. 그렇죠. 난 몰라요. 야, 그 이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50억 클럽은 50억 클럽은 만배영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 조우영이니 뭐 이지성이니 이쪽은 남욱이 한 거고요. 남욱이 한 거고요. 얼마 갔는지 난 몰라요. 그냥 난 돈 내라 그래서 내고 내 지분도 줄이고 그랬을 뿐이에요. 갔다 하니까 갔는 줄로 그 정리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지. 그거야. 언제 한번 이런 걸 라디오 드라마로 한번 해가지고. 아 너무 재밌겠지. 예, 서로 몰라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내가 만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형이 좀 알아서 얘기할 것도 있고 하지 못할 것도 있고 그렇잖아.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계속 그 말로만 하는 것보다 또 연기나 이런 걸로 딱 전달해 드리면 사람들도 금방 또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뉴스 타파에서 그 네. 녹취록을 이제 풀 버전을 아마 구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우 그 빨리. 그래 4월달, 5월달 뭐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네. 지금 아마 녹취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날 그 김성수 TV에서 밝힌 거는 70페이지. 70페이지 10월 30일. 10월 30일 거. 근데 그게 가장 핵심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핵심적이고 그 뒤에 이제 뭐 조우영과의 관계라든지 뭐 나머지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좀 확보하면 또 새로운 그 뉴스 타파에서 사실 다 풀지 못한 부분들을 그렇죠. 우리가 아는 정보하고 이제 딱 매치가 되니까 모든 게 우리가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저는 가지고 분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하고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다 그대로 있는 자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유동규가 아주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서요. 나는 사공을 만들지 않았어요. 사공을 한 명도 안 만들었어. 도시개발공사에서 누가 있어? 돈 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거야. 이 형 얼굴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근데 거기에서 똑같아요, 보면은 또. 와. 사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사공이에요. 예. 그래서 돈을 건네서 무마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근데 표현을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칭찬받아요. 배를 저을 때 사공이 많으면 그렇죠, 산으로 간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많이 알면은 사공이 비밀이 많으면은 오히려 정 가야 될 길로 못 가고 산으로 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나는 안 만들었다. 근데 자신합니다. 아주.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정진상과 김용이면 이재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공 중에도 아주 대빵 사공이지. 이런 사공이 있으면은 당연히 근데 그게 만약에 사공이 있었다 치면은 내 몫이 많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공한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김만배가 뭐 사공들이 누구한테 얼마 줘야 되고 얼마 줘야 된다 하니까 딱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김만배는 그 왜 만들었어요? 그 사공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나는 사공도 하나도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돈을 줘야 되니까 불만이 가득했었거든. 근데 총 5,300억이 들어온다니까 갑자기 얼굴이 펴. 싹 피는 거지. 얼굴이 펴고 그럼 나는 얼마나 그러니까 짜증 섞인 걸로 연상이 되는 대사가 나와요. 나한테 도대체 얼마가 떨어지는 거야? 700개 그러니까. 700개? 근데 회사에 돈이 없잖아. 아니에요. 지금 한 2천억은 앞으로 더 들어올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럼 남욱도 가져갈 만큼 가져가는데 이 자식이 말. 자기는 남욱한테 부탁받고 와가지고 그렇지. 따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욱은 이거 받을 만큼 받아간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라디오 드라마로 만들자. 이거 재밌겠다. 김성수 TV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요일 방송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성수 TV를 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난주에도 이미 한번 또 하셨죠. 예, 계속 시리즈로 되니까 또 김성수 TV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또
방송이 또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네. 됐습니다. 예. 마무리해야죠. 마무리 그냥 벌써 제가 오늘 빨리 끝나네요. 네. 빨리라뇨 시간이 벌써. 순삭해 버렸습니다. 순삭했습니다 진짜. 저희가 대신 우리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우리 저 경호처 요거는 진짜 끝까지 저희가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매번 얘기하지만 김진태 오늘 좀 시간 관계상 못했습니다만 김진태 제가 끝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악영향을 끼친 이거 저희 이제 끝까지 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고 TV는 저희는 또 내일 시사브로님과 함께 우리 아나고 청장님은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나고 TV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올라가요. 오늘 클로징 깔끔하다. 욕심.